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에듀타임에서 화학을 맡게 될 정진일 선생입니다. 네,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인사를 못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전화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저는 화학을 28년째 가르치고 있고요. 현재 수능 문제는 사실 정형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누구나 풀 수 있는 재밌는 화학을 하는 게 제 수업의 방식입니다. 자, 사실 화학이란 과목은 사실 다른 과학 과목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학생이 듣던 수업에서 점점점 인원수가 줄어서 불과 4년 전에는 13만 명, 그리고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약 9만 8천 명 정도가 시험을 봤습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화학은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조금 공부를 잘못하면 위험한 과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쉽다고 느껴지는 직불과학이라고 불러주는 지구과학이라든가 혹은 뭐 외우면 된다 하는 생물 과목들조차도 요즘 난이도가 꽤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급컷을 봐도 나오는데요. 현재 제일 어려운 과학 중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중요 과목은 지구과학, 2번이 생명과학, 그리고 화학하고 물리가 제일 쉽습니다. 특히 물리는 지금 1등급 컷이 50점이 나올 정도로 매우 쉬운 과목인데요. 사실 물리 같은 경우 선택하는 친구들은 정말 극학 만점을 아니면 거의 뭐 안 된다 싶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하는 학생들은요, 기본적으로 1등급 컷은 아무리 못해도 45점 이상이다. 자, 그런데 이 45점이란 말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옛날에는 화학이 과목이 계산 문제가 정확하게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이 4문제가요 당시에 많이 어려웠거든요. 사실 근데 뭐 많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당시 시험 문제를 보면요, 애들하고 공부하는 전략이요, 선생님 화학 어려워요. 당연하죠. 내신이 훨씬 어렵습니다. 화학은요 수능이 훨씬 쉽고요, 내신하고 모의고사가 수능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신만 보다 보면 지구과학하고 생명이 쉬우니까 화학을 좀 등한시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뭐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전 A4 용지 딱 2장 준비했습니다. A4 용지 2장 앞뒤로 다 외워라. 그러면 아무리 못 나와도 42점 나올 거다. 예, 저만의 공부 방법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마법에 무조건 2장만 외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2장만 외운 학생들이 만약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치면 올해 같은 경우 몇 점이 나왔냐면 45점이 나왔습니다. 왜? 그동안 계산 문제 4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올해부터 갑자기 계산 문제가 2문제를 줄었습니다. 이유는 이과적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화학과 교수들이나 물리학과 교수들이 상당히 좀 입김이 셉니다. 특히 화학과가 제일 셉니다. 이유는 대학교에서 산학연이라고 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연구소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목 중에서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게 바로 화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체 중에서 화학으로 연결 안 돼 있는 그 회사는 없잖아요. 땡땡 화학은 다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화학 쪽의 교수들이 좀 힘이 좋은데 학생들이 화학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 연대화학과 가는 친구들조차도 화학 선택을 안 하고 오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물리하고 화학은 거의 필수로 이수를 하지 않으면 아예 공대를 쓸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두 번째로도 정시에서도 사실 요즘 수시는 말이 수시지 수시 점수는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다 정시 점수를 끼얹어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죠. 특히 내해 9년부터는 아예 정시를 2배수를 다 뽑고 나서 수시 점수를 대충 맞춰서 이걸로 점수를 갈 정도로 지금 현재 내신에서 무슨 과목을 선택했냐, 이게 꽤 중요한 과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화학이란 과목은 사실 학생들이 좀 많이 부담을 가져요. 어려워요, 선생님. 계산 문제가 4문제나 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애들을 쉽게 가르칠까 하다가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10년 전부터 평가원에서 나오는 숫자들이 희한하게 주제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7, 4, 11, 5할, 3, 8, 11 아니면 4, 5. 정말 신기한 게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나오는 모든 평가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4, 5, 3, 8, 11, 7, 4, 11이 항상 맞춰서 나왔습니다. 자, 7이라고 나오면 무조건 CO나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3, 8, 11 나오면 무조건 나오는 게 C, 그 다음에 O2.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 푸는 방식을, 계산 문제 푸는 방식을 특별히 바이패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수능 문제를 봐도요, 올해 수능 문제 19번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문제가 솔직히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좀 하는 친구들도 19번 문제 보고 갑자기 하고 숨이 막혔답니다. 왜냐면 말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사실 어려우긴 하지만 제가 문제 풀 때 숫자를 항상 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제 제자들 중에서 아예 학원 두 군데는요 반 두 반이 전원 다 1등급이 나왔고 올해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 제일 못 본 학생이 40점 밑에가 현재 한 명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전원 다 40점 이상이었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가르친 학생은 올해 3등급 하나, 2등급 대부분, 그리고 1등급만으로 이루어진 학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자, 올해 수능 문제는요. 2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가 계산 문제가 아닌 문제, 즉 단순하게 정의 문제가 18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 18문제 중에서는 한마디로 해서 두 장짜리 프린트 아까 있었다고 마법의 프린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두 장짜리 프린트만 읽으시면 누구나 만점 받을 수 있는 18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이번에 실수만 없었으면 아무리 못해도 45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 전체가 뭐 1등 맞았다는 반 있잖아요. 바로 그 방법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럼 5점은 어디서 나온 거냐? 마지막 계산 문제 두 문제가 2점하고 3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3점짜리 문제는요. 이거 인강 선생님들이 푸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 푸는데 15분 걸리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최대한 빨리 18번까지 달려와서 한 문제나 도달해라. 5월 이거 하나 틀려라. 이거 틀려도 1등은 맞는데 지장 없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19번 문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좀 하는 친구들도 하고 놀랐을 정도로 19번 문제 간단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 4, 5짜리 그 다음에 3 쓰는 방법. 요 두 가지 방법 제가 찍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노하우니까 학생들한테만 알려줄 겁니다. 네, 약간 이 노하우 방법으로 딱 찍어주면 해서 올해 컷 얼마? 47점. 전 47점이 올해 1등급 컷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좀 떨어졌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어졌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해 결실 13%. 말 그대로 7등급, 8등급, 9등급 해야 될 친구들이 싹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등급이 좀 더 빠질 거고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서 올해 공부 좀 하는 친구들하고 못하는 친구들 갭이 좀 크게 벌어지더라고요. 사실 화학은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교수들 입김은 센 편인데 학생들이 화학이 어렵다고 화학을 전공 안 하고 올라오니까 어차피 수능 문제 출제하는 건 학교 선생님이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입니다. 대학 교수들도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화학 문제를 어렵게 냈다가는 애들이 선택을 지금도 안 하는데 더더욱 안 할 거다. 쉽게 말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을 다 놓칠 거다라는 마음들이 있으시니까 점점점 화학은 더더욱 쉽게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력을 결정짓는 계산 문제를 앞으로도 2문제, 많아야 3문제 선. 얘들처럼 4문제인데 더저히 못 나오고요. 무조건 계산 문제는 2문제, 5할 3문제 정도 순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고 현재 고2 학생들하고도 제가 많이 수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화학은 어려운 단원이 딱 1단원 그리고 4단원인데요. 예전에는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1단원이 양쪽 관계라고 제일 어려웠고 그 다음에 4단원에 중화 반응하고 산화하는 반응이 있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중화 반응이 양쪽 관계하고 산화하는 반응이 양쪽 관계거든요. 즉 1단원하고 4단원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있었는데 산화하는 양쪽 관계가 지금 사실 그거는 저도 설명하는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단원 모르시는 학생들은 제가 개별로 수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4단원 양쪽 관계는 약간 포기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아예 4단원 양쪽 관계가 생략이 돼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화학은 빵꾸날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화학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이런 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약간 좀 못해서 화학을 하고 싶은데 화학이 어려서 못하겠다 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4단원에 산화원의 양적 관계, 즉 학교 내신에서 지금 이거를 가리키고 이걸 갖다가 시험 문제를 보냐고 4단원 평균이 막 한 30점, 막 20점 이렇게 나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왜? 여기가 그렇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현재 빠졌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 과학 과목에서 제가 화학 선생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작년만 해도 강의할 때 내년에 화원은 선택을 하지 말아라. 너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화학 선생님이면 화학은 하면 안 되는 과목이다. 내년에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현재 고3 애들한테 제가 계속 현재 고3 애들이 고2, 2일 때 계속 제가 뭘 디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맞았어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거든요.
문제는 게 뭘 나올지 저도 몰랐거든요. 아니 사실 문제는 그 뭔지 알아도 이렇게 어렵게 나올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과목 중에서 몇 과목에 대해서 너무 편중, 지구과학하고 생명이 너무 편중을 하다 보니까 화학하고 물리가 어떻게든 과목에서 애들을 좀 뺏어오기 위해서 지금 수능 문제 출제하는 걸 보면 화학하고 물리가 제일 쉽게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내년에도 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계산 문제 못해도 2문제, 오케이? 그 다음에 10해주면 3문제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제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한 문제는 어떻게? 그 문제의 경우는 그 한 문제를 갖다 1년 동안 공부해서 그거 하나만 딱 풀면 이제 50이 되는 거죠. 참고서하고 50점 맞는 거는 제가 저만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건 뭐 학생을 맡겨만 주시면 제가 신나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화학 정지일 선생님이었습니다.